안녕하세요. 뻔뻔한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아무도 안 샀다니 9억 뚝 깎아서 나온 강남 아파트 10일 큰판 열린다 라는 기사 제목이 나왔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잠실 엘스죠. 대형 평수입니다. 119제곱미터 26억에 재입찰 예정인데 2월에 토제 후에 상승한 실거래가 대비 9억 원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26억 원 현금 다날이 굉장히 좀 많으신 분들이 진입할 만한 그런 어떤 이 가격대인 것 같고, 여기 경매로 나와서 최초 감정평가액이 32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뭐 아무도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26억 2,400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대형 평형 인기가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전국이 제대로 지금 뭐 풀려나가지 못하는,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 영향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이 동향이 상당히 좀 이 보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잠실 엘스가 경매로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이거 뭐 1년에 한두 건 정도 나올까 말까 2년 상간에 뭐 그렇게 물량이 쏟아지는데 이거 한꺼번에 2건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센트 역시도 뭐 경매로 이미 나와 있죠. 여기도 뭐 24억 1천만 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역시 상급지의 경매 물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시그널은 바로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상당히 하방 압력으로 가고 있다. 지금 뭐 실질적으로 지표는 뭐 서울이 단기적 반등을 계속해서 깜빡깜빡 신호등을 켜고 뭐 뭔가 그린라이트가 켜진 것처럼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거래 현장에서는 그닥 그렇게 많은 이 수요들이 집을 사려고 뭐 헐레벌떡 달려들진 않고 있다. 그만큼 지금 뭐 잘못하면 고점에 물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져 있죠. 이유는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시중은행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내릴 것 같았는데 웬걸. 이거 미국 금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미국 경제 자체가 지금 뭐 트럼프의 경제 아이콘 이런 어떤 수순이 뭔가 좀 렉이 좀 걸린 것 같고, 주식시장,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금리 부분, 달러 화폐, 그리고 환율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요들이 지금 공공부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 하남교산 에이트블럭이 3월 달에 본청약을 받습니다. 여기 강동구 근접 입지죠. 이미 에이트블럭 근처에는 5호선이 지금 개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역으로 밑으로 치고 올라오는 또 3호선, 이게 송파줄기이기 때문에 강동구와 송파구의 어떤 인접한 아주 입지적인 어떤 이점이 있는 곳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 청약 당시 4억 2천에서 4억 8천,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즘 분양가 아니다 라는 어떤 판단을 내릴 정도로 굉장히 좀 이 저렴한 가성비가 있는 그런 분양가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미사가 붙어 있고, 그리고 강동구 붙어 있고요. 또 3호선 연장이 되면 송파까지도 섭렵할 수 있는 뭐 사통팔달의 이 압도적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대동맥과 같은 전철 라인 2개가 5호선 위쪽으로 흐르고 있고, 3호선 이제 또 연장이 되면 아래에서 위로 또 흘러가게 되는, 뭐 굉장히 이 교통호재만 보더라도 입지적으로 상당히 유익한 그런 어떤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사전청약 뭐 5만 5천 명 몰렸었고 52대 1, 뭐 엄청난 경쟁률을 찍었었죠. 사전청약 당시에도 뭐 이게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라는 어떤 이 난민과 같은 어떤 심정으로 이 사전청약을 좀 꺼려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당시도 뭐 50대 1을 찍었다는 얘기고요. 이제 본청약이 이번 달에 시작이 되면 아마 또 뭐 고향 창릉처럼 약간의 이 분양가 조정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아서는 주변세 대비 그래도 분양가가 뭐 1, 2억 정도 낮다 그러면 뭐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선호도가 높은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남교산 에이트블럭 1115세대
3월 달에 풀리게 되니까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경매, 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엘스와 리센츠 같은 좀 자금이 있는 분들은 좀 접근이 가능한데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공공분양이 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겠고, 이렇게 A2블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면에서 뭐 분양가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입지적으로 볼 때 뭐 강동구 아주 가깝고요. 또 3호선이 연결되면 송파구 생활권으로 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틈새가 있죠. 무순위 줍줍. 여기도 이제 강동구에서 나오게 되는데, 강동 어반브리지. 지난번에도 여기 무순위가 나왔던 그런 어떤 단지입니다. 분양가를 보면 7억 9천. 상당히 비싸다. 그죠? 무순위 줍줍은 적어도 한 3, 4억 정도 돼야지 좀 현실적 접근성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뭐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니까 지금 강동구에서 신축 84 타입이 거의 뭐 한 12억, 13억 정도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가 뭐 강인력을 끼고 있어서 역세권 입지 뭐 아주 단단하고요. 당시 경쟁률도 뭐 7, 8억 정도 되는 공공분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37대 1을 찍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선호도가 높았는데, 주변에 있는 시세를 보면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가 14억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가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 또 이 전세 가격이 8억 2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물 평균 가격인데, 뭐 84 타입 분양가가 7억 9천 정도면 어느 정도 잔금은 커버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약간의 계약금 정도 비축하신 분이라면 강동 어반브리지 상당히 그래도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매, 공공분양, 무순위, 틈새를 잘 살피시면서 현재 지금 지표, 집값 지표가 어떤 궤적으로 가는 것도 잘 또 포인트를 찍어 두셔야 되겠죠. 오늘 부동산원에서 나온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서울이 지금 0.112에서 0.14로 지금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뭐 토제 뭐 해제 이후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몇 건 안 되는 거래가가 지금 끌어올리는 건데, 지금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거의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상급지의 몇몇 거래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오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지표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나머지는 뭐 전국은 뭐 마이너스 상황이고요. 수도권도 뭐 거의 보합 상태, 지방도 역시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역시도 서울은 거의 뭐 보합, 지방, 전국, 수도권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뭐 서울은 0.14로 뭐 유일하게 뭐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쭉 보더라도 뭐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고스란히 뭐 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일단 전세가가 백업해주지 못하면 매매가는 그렇게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질 못하죠.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더라도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고요. 유일하게 뭐 서울이 0.14로 올랐다. 별 의미 없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변동률 역시도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지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뭐 강남 11개구에서 살짝 오름세, 나머지 뭐 수도권, 인천, 경기권 위주로 하락세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경기도 특히 뭐 과천 같은 거의 뭐 여기는 서초구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교통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에 신축 위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반면에 김포시, 뭐 광명시 등등 파주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하향화의 동반해서 그 올라갔던 집값마저도 끌어내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가 있겠고요. 지방이 뭐 하락폭이 줄었다고 하지만 뭐 세종은 하락폭이 더 커지는, 세종이 전국 집값의 풍향계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그 거품이 빠지는 그 실제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매매 가격 시장, 전세 가격 시장 어떻게 될지 충분히 예상이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지표로 딱 보더라도 서울 매매가만 살짝 고개를 바짝 들고 있죠. 근데 이 머리도 잘못하면 뒤통수를 뻥 하고 맞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게 자체적인 어떤 이 자산시장의 경쟁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추이가 아니라, 지금 뭐 규제 살짝 해제했잖아요. 그 규제의 단기적 호재성으로 인해서 기대감, 호가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초, 강남, 송파가 살짝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강북, 도봉, 노원은 엄청난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거래가 현장을 보면 동작구, 노원구, 양천구, 은평구, 관악구, 도봉구 쭉쭉 살펴보더라도 4억대, 3억대, 2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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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대에 가까운 2억대입니다. 떨어지는 파이 커지고 있고요. 전세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해서 10억 이상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이러다 역전세 날 것 같은 그런 어떤 공포심리도 계속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고점에 물린 아파트라도 대출 끼고서 내가 내 소득을 가지고 그 집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관건인데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생활 물가가 올라가면 지금 고부가가치에 속하는 아파트 가격 당연히 반등할 수밖에 없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반대로 구축 매매가는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물가 부분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한국은행이 이후에 기준금리를 더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연초물가 2개월 연속 2%대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동향 통계청에서 나온 이 자료를 보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 2% 각각 상승하고 있고요. 생활물가 지수, 그러니까 체감도가 가장 높은 물가 지수를 할 수가 있겠죠.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2.6% 각각 상승하고 있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동향 역시도 전월 대비 0.3% 오르고 있고요. 생활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2.6% 각각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이렇게 오르게 된다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0.25% 내렸지만 이후에 과연 기준금리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인가? 지금 미국은 반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없습니다. 미국 굉장히 지금 경제가 골디락스 트럼프의 어떤 자화자찬에 가까운 어떤 이 경제적 대변혁을 이루는 어떤 이 키워드들이 쏟아지는 반면 실제적인 물가 상승률이나 고용률이나 또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은 굉장히 지금 형편없어요. 이거 잘못해서 깨딱 잘못했다는 결국은 공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경제 대분수령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감이 커집니다. 이렇게 실질 소득 줄어들고 소비 여력 감소하는데 누가 그 고점의 아파트 사줄 수가 있겠습니까? 전반적 물가는 지금 오름세에 있고 아파트 고점 상당 가격은 접근 불가한 상태인데 더욱더 지금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접근해서 사줄 어떤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 서울 반등은 초단기적 지표일 뿐이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축 분양 한번 보십시오. 경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쭉쭉 모두 다 미분양입니다. 경쟁률을 딱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다 보면 다 세모표가 쳐져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장에서의 건설사의 자금 여력 굉장히 지금 고사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공공분양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겠다. 고양 창릉 일반 공급 최대 410대 1을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리고 무순위 집중, 엊그저께 있었던 북선자의 렉스비아 16만 명 모였어요. 전국 청약이었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게 신축 가격에 대해서는 아주 손절을 딱 쳐버리고 지금 고점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구축에 대해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어떤 상황 펼쳐지고 있고요. 코스피 역시 한번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싹 들어왔다가 싹 빠지고 이게 뭐냐? 저점에서 주었다가 다시 조금 오르면 팔고 빠져버리는 아주 고질적인 어떤 자본시장의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득하게 붙어있질 못하는 거예요. 자본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자본시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잖아요. 무순위 줍줍, 또 경매시장 혹은 공공분양 사람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단기적으로 치고 들어갔다가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틈새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이러는데 단기적으로 저가에 줍줍하러 밀물처럼 들어오고 또 일주일 사이에 또 썰물장이 탁 이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본시장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시장도 똑같이 동주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식적인 거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분위기 잘 살피셔서 기회, 틈새 노리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경매로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강남 쪽이 살짝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오름세가 그냥 단기적 규제 해제 때문에 살짝 반등장에 온 겁니다.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지금 틈새만 보고 있고 우회적인 어떤 경로를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섣불리 진입했다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잘 기다리시면서 적재적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그때그때의 기회에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